매주 수요일 경인 지역 소식을 알차게 정리해드립니다. 윤종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기자 윤기나는 브리핑. 네, 윤기나는 브리핑 오늘도 윤종환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요, 진짜. 날이 많이 덥더라고요. 네, 두 예. 분 다 취재 다니시는데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은 막 와이셔츠들이 진짜 남아돌지가 않아. 막 다 젖어 오전에. 네. 그래도 두 분 노타이니까 좋네. 지금 보니까. 네, 원래 노타이 우리 좋은 것 같아. 노타이 지금 매면 죽. 너무 더우니까. 예. 네. 예, 우리 한번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지금 상당한 긴장하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그렇죠. 이제 경기도 비서실 등의 행정 사무감사 조례 놓고도 참 갈등이 좀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경기도 비서실 이제 등이 이 경기도 의회에 업무 보고를 이제 하기로 해서 이제 파행을 네. 빚었죠. 네, 지난 25일에 경기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경기도 비서실 등에 대한 행정 업무 보고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예.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도 살짝 얘기해 주셨었던 것 같은데 경기도 비서실장 등이 참석을 안 하면서 이게 뭐 제대로 이행이 안 됐나 봐요? 예, 그렇죠. 이 출석 대상을 보면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정책수석, 정무수석, 기획경기수석 등 보좌진들도 당초 출석 대상이었는데 의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연히 경기도 경제부지사 만나서 항의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당초 개회 시각인 오후 2시까지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등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김현곤 경제부지사를 찾아가서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행정 사무감사 관련해서 뭐 조례를 이제 공포하는 과정부터 사실 이게 이제 의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 간에 뭔가 조금 불편한 기류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 조례가 경기도 의회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인데요. 이 경기도 비서실, 보좌 기관 등도 새롭게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놓고 김동연 지사가 상당한 불쾌감을 나타냈다는 후문이 들렸고요. 그러면서 제2요구 시한인 18일까지 경기도가 조례 공포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하다가 오후 늦게 도보에 관련 조례를 게재하면서 거부권 사태는 피했습니다. 아니 그 김동연 지사가 소속돼 있는 그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했던 조례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6월 정례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당시 개정 조례안 투표 결과는 재석 의원 115명 중에 찬성 98명, 반대 13명, 기권 4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뭐 당 내에서도 민주당에서도 뭔가 경기도 정무 라인에 대한 뭔가 불만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최종현 경기도의 민주당 대표 의원도 지난주에 기자 간담회를 가지면서 경기도 정무 라인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최종현 대표가 이렇게 말했어요. 경기도 보좌관이 매일 오기는 하는데 그분들에게 전달되는 사안이 뭐 제대로 지사까지 전달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경기도 집행부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서 유기적으로 소통하지 않으면 이번 조례 갈등과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김진경 의장도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고요. 그렇죠. 이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등이 도의회 첫 업무 보고에 불출석한 데 대해서 김진경 도의회 의장도 심각한 유감이라고 밝혔는데요. 김진경 의장은 지난 26일 본회의 개회사에서 전날 운영위원회가 파행한 데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 사이 무용한 대립의 모습이 연출된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 집행부가 상호 존중의 자세로 협력에 나설 때 의회도 손뼉을 맞춰 상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니 근데 뭐 같은 당이 민주당도 지금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더 좀 강하게 김동연 지사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위원도 이제 지난주에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네. 이 후반기 국민의힘의 모토는 전투가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네, 워딩에서 네. 느껴지네요. 네네. 이 김정호 대표위원은 김동연 지사 주변 인력 배치를 보면
친문 위주로 자리를 배치하고 있는데 네. 대권 행보에 밑거름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예. 이어서 산적한 경기도의 문제를 푸는 것이 맞다. 대권 행보를 멈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잠룡이다 보니까 네. 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행보 좀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렇죠. 이 김동연 지사의 행보를 보면 이 친문 비명계 세목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좀 낳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게 친문계 전해철 전 의원을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위촉을 했죠. 네. 또 지난 20일에는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제1차 전국 당원대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김동연 지사 행보를 보면 참 심상치 않다. 이런 좀 징후들이 여러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 이게 최- 숨기질 않는 거죠. 아니,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최근에도 경기도청 대변인의 그 예전에 청와대 대변인했던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대변인 김민석 대변인이 데려왔고요. 네, 그래서 좀 네. 인사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그 친문 그러니까 인사들이. 예. 어쨌든 대선 아직 3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근데 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사실 뭐 다시 되겠죠? 아유, 예. 시간 문제죠. 네, 그 시간 네. 문제죠. 어쨌든 이재명 전 대표와 김동연 지사 어색해. 그러니까 대표 그냥 해야 될 것 네. 같긴 하지만 어쨌든 둘 사이에 이런 신경전 앞으로 뭐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렇겠죠. 지금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는 누가 뭐래도 이재명 전 대표고요. 예. 그리고 김동연 지사는 여론조사상으로는 상당한 격차로 좀 이제 2위권에 이제 올라와 있는데 예. 이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다. 이러면 이 김동연 지사의 차별화도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다른 주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경선 치열하다고요? 그렇죠. 이게 또 치열한 이유가 이 경기도당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임기 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가 2년 남았기 때문에 예. 이 지방의원 단체장 이 공천은 또 경기도당에서 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 실세 도당위원장 뽑는 거라서 네. 치열한데 일단 다음 달 10일에 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가 치러지는데 4파전에서 3파전으로 현재 좁혀졌습니다. 시흥갑 문종복 의원이 안양 만안의 재선 강두구 의원 지지를 선언하면서 경선 레이스에서 하차했고요. 예. 역시 재선인 수원갑 김승원 의원, 안양 동안갑 민병덕 의원, 또 아까 말한 이제 안양 만안 강두구 의원 네. 이렇게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거의 뭐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당 대표에 뭐 거의 90% 이상 뭐 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민주당에 방금 얘기한 경기도당 위원장 경선 요것도 그럼 뭐 친명이다 아니다 요것도 조금 많이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명심이 작용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친명이 아니라 찐명. 찐명. 그러니까 세 후보 모두 이 찐명 후보로 이렇게 자처하고 있는데 예. 뭐 정말 이재명 전 대표의 복심이다. 누가 더 이 명심을 잘 아냐? 찐명 대결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이 강두구, 김승원, 민병덕 세 의원 모두 이 SNS 메시지를 보면 이재명 전 대표와 함께 이제 사진을 내걸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전 대표와 함께 대정부 대여투쟁의 선봉장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판세는 오리무중이고요. 특히 이번 경선은 1인 2표제이기 때문에 정말 누가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이들 3명 강두구, 김승원, 민병덕 의원, 김동연 지사하고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뭐 불편하다 뭐 표면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사실 이제 이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 레이스에서 이 김동연 지사와의 친밀감을 전면에 내걸고 있지는 않은데요. 예. 기본적으로 친정인 민주당 광역 단체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네. 김동연 지사와는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이제 적극 지원하겠다고 이제 뭐 답을 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마케팅이 경선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예. 현재 이 드러나는 것만 봐도 김동연 지사의 아직은 부족한 당내 입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나 네. 해석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1순위가 아니라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제 한 번 더 바꿔보면 저희가 요 윤종환 기자 윤기난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경기도 지방의회 원구성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파행 사태 짚어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초의회 상당수가 파행 국면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먼저 수원시 의회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수원시 의회 신청사 저희 방송국 바로 옆에 있어서 네. 바로 보이는데 그렇죠. 예, 공사 대금 문제로 좀 건설 작업이 중단된 상태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이것처럼 좀 수원시의 운영도 파행 사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 최근에 여기서 그 국민의힘이 원구성 재협상 요구하면서 천막농성 벌였는데 여기서 한 시의원이 실신했다고요? 그렇죠. 이 국민의힘 이 시의원들이 시청 본관 앞에서 22일부터 무기한 천막 농성을 벌였는데 예. 날씨가 참 덥잖아요. 네, 습하고 그렇죠. 이 과정에서 25일에 유준숙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위원이 실신해서 병원으로 급히 옮겨지는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네. 좀 괜찮나요? 건강은? 예, 좀 회복 중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27일 저녁에 이 시의회 민주당 대표단이 그 유준숙 국민의힘 대표를 이제 병문안을 했어요. 네네. 여기에서 재협상 의사를 밝혔고요. 이에 화답해서 유준숙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도 무더위 속에 단식을 이어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건강을 고려해서 오늘부터 단식은 끝내고 몸이 회복되는 대로 협상을 예.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예. 말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천막 농성은 끝났고 이 양당이 후반기 원구 선거 관련해서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아니 또 이 수원시 의회 경우에는 좀 파행이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반기 원구성 놓고 이제 수원시 의회 비롯해서 이 기초 의회에서 당적 이탈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가는 경우도 있고 예. 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가거나 무소속으로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수원시 의회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 2명이 탈당하고 이제 민주당 입당하면서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현재 수원시 의회 구성을 보면 출범 당시에는 국민의힘 20석, 민주당 16석, 진보당 1석이었다가 국민의힘 의원 2명이 민주당에 입당을 하고 또 민주당에서도 1명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이제 남았어요. 그러면서 현재는 국민의힘 18석, 민주당 17석, 진보당 1석, 무소속 1석으로 재편됐는데 또 이 민주당에서 무소속으로 간 이 이재식 의원이 민주당, 진보당 의원과 연합해서 이제 의장이 되고 네. 그 상임위원장은 민주당과 진보당이 독식하면서 현재 한 달째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수원시 의회도 그런데 시흥시 의회도 여전히 좀 불편한 상황입니다. 한 달 이상 지금 파행 사태 빚고 있다고요? 그렇죠. 여기도 지금 문을 못 열고 있어요. 참 답답한 상황인데 여기도 시흥시에 민주당 의원 1명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남으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수인 상황이거든요. 이러자 국민의힘이 내석인 상임위원장을 2대2 동수로 나누자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무슨 말이냐, 당초 합의한 대로 민주 셋, 국민의힘 하나로 가자 이러면서 뭐 합의점 말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의회가 뭐 열리지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아니 국민의힘이 의회 원구성 당시에 이탈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추진한다고요?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그 관련 의원들 관련해서 이제 경기도당에서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이 다수당 지위에 있음에도 의장직을 놓쳤거나 아니면 민주당에게 후반기 원구성 주도권을 주게 된 이제 대표적 이 기초 의회들이 있어요. 예. 이제 앞서 언급한 수원시 의회 또 이제 경기 북부의 포천시 의회가 있거든요. 네. 이 포천시 의회를 봐도 국민의힘 4석, 민주당 3석인데 의장은 국민의힘이 됐는데 부의장 또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이 됐어요. 이런 게 어떤 말이냐면 쉽지 않겠네요. 국민의힘 네. 의장 당선된 분이 네. 국민의힘 손을 같이 잡은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당 의원들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그렇네요. 충분히 의심이 가는 대목이거든요. 예. 이에 따라서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지난 25일에 이 수원시의회 A 의원 또 포천시의회 B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네. 이 A 수원시 의원은 지난달에 수원시의 후반기 의장 후보로 이제 지목된 의원인데 그 의장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제 같은 당 의원들하고 갈등을 빚으면서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 이것이 이제 윤리위 회부 사유로 전해졌고요. 예. 이 또 B 포천시 의원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포천시 기초의원 협의회 결정 사항을 따르지 않는 등 당헌 당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네. 윤리위에 회부됐습니다. 요즘 아까 얘기했지만 불쾌지수도 많이 올라가고 덥고 좀 짜증나는데 이런 기초의회 여러 싸움들 우리 청취자분들 들으시면은 조금 더 화가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기초의회 존재 이유가 주민들에게 이 정치의 문턱을 낮춰서 생활 민원 또 동네 구석구석 불편함을 개선하라는 데 있는데 이 더 낮은 곳에 가지 않고 감투 싸움 계속되는 모습 우리 사회 정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경기도 소식들 전해드렸고요. 윤기나는 브리핑 윤종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